청년이 뛴다. 산책하려고 집에서 나와서 열심히 걷고 있는데 한 청년이 빠르게 뛴다. 왜냐하면 건널목에서 건너가고 싶기 때문인 것 같았다. 나는 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서 오는데 빨리 뛰어갔던 청년이 결국 빨간불에 걸려 똑같이 나와서 같이 서 있다. 나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인생은 빨리 뛰려고 한다고 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계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 튀어나올 수 있고 어떠한 장애물이 나타나 인생의 많은 것을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삶에 여유가 생기고 지금 만나지 않은 장애물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어저께 교회 모임을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어떤 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자기는 암 환자이고 5년 전에 암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살 확률이 50%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의 위로를 힘입어 딸의 아빠는 살 수 있어 라는 용기를 주어 자기는 항암 치료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결국은 암 완치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결과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암 때문에 우리 가족은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암 때문에 삶이 더 좋아졌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암에 걸렸다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이 왔다는 것이고 그것은 엄청난 인생의 리스크일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굉장히 지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니 그 마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큰 나무와 같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이 놀라운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을 밟고 빨리 뛴다고 해서 빨리 선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그렇게 가는 그림이 전혀 없다. 사람들은 큰 사람을 좋아한다. 큰 사람 옆에는 그늘이 있고 그 그늘이 주는 여유와 쉼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물에 막혀 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있다면 나는 지금 큰 사람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되어진 것이다. 비닐 안 받으려고 그릇 들고 왔는데요? 우리의 외출은 철컹철컹 소리가 난다. 그 이유는 여러 그릇들을 챙기느라고 그렇다. 우리는 커피를 마실 때 텀블러 2개를 챙기고 또한 고기나 여러 가지 음식을 살 때 용기를 담아 두 손에 가득히 그릇을 가져간다. 쇠로 만든 그릇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매우 무겁고 사실 왔다 갔다 들고 다니기가 여간 힘든 건 아니다. 하지만 비닐 한 장을 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일회용 하나를 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상기후가 점점 심각해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뿌듯해하며 용기를 내민다. 하지만 상인들은 난색을 표한다. 그러면서 비닐에다가 공의를 담으려고 한다. 일부러 그릇을 가져왔잖아요. 왜 비닐을 사용하시죠? 아, 이걸로 담으면 무게 체크가 안 돼 힘들어요. 저희가 비닐에 담고 비닐을 버릴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비닐을 안 쓰려고 그릇 가져왔다니까요. 아, 그릇 무게를 빼시면 되잖아요. 결국 실랑이를 벌인 후에 우리는 비닐 한 장을 받지 않고 힘들게 음식을 사가지고 왔다. 시장에 들어가면 빼꼼한 눈들이 나를 쳐다보는 걸 느낀다. 몇 번 그런 일을 거친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 얼굴을 기억하는 것 같다. 정말 환경을 위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일 수 있을까? 사람들의 의식이 이렇게 미성숙할 수 있을까? 너무나 안타깝다. 얼마나 더운 여름과 만나려고 이다지도 대비하지 않고 이다지도 노력하지 않는 걸까? 젊은 어부가 잡은 생선의 배를 갈랐더니 플라스틱 병이 통째로 나왔다는 충격적 얘기를 들었다. 해양은 오염될 대로 오염돼 수산물이 일반적 농작물에 비해 오염도가 40% 높다라는 화학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는 사람만 조심해 먹는 식생활. 암에 걸린 사람들의 숫자가 갑자기 많아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예쁜 게 좋은 걸 어떻게 해? 길을 걷다가 2마리의 고양이가 햇볕을 쬐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근데 이 고양이는 둘이 친구인지 항상 같이 다녔다. 내가 자주 다니는 길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쁜 고양이만 사람들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고양이에게는 어떤 사람도 관심을 갖거나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심지어 고양이 세계마저도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있는 보육원에도 예쁜 아기가 들어오면 금방 입양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기들은 오랫동안 남아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어디서든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다. 하지만 외모 너머에 소중한 인성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 바다. 사람은 누구나 예쁜 것을 좋아한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싫어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지만, 하지만 외모에 가려진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외모가 좋고 언어가 좋고 말투가 아름다운 사람이 나중에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보았고 인생에서 쓴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보았을 때 아름다운 용모와 언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그의 내면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경의 매력은 속이는 것이고 아름다움은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것은 매우 가변적이라는 것이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중에 특히 친족살인을 저질렀던 끔찍한 살인을 한 사람들 중에 미남 미녀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경악할 것이다.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동물도 외모가 좋다고 해서 동물의 성격이 아름답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 우리는 아이를 물어 죽인 개나 고양이들의 예를 들은 적이 있다. 사실 예쁜 개나 고양이들은 집에 입양되어서 좋은 조건에 살기 때문에 중성화되어 후세를 퍼뜨리는 경우가 없다고 하고, 못생긴 개와 고양이들은 멋대로 자식들을 퍼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못생긴 종들이 급속하게 퍼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외모에만 집중되어 지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한 번도 계엄령이 내려지고 한순간도 마음에 불안 없이 지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모든 귀가 뉴스에 집중돼 있었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뉴스를 보며 시간을 할애했다. 정신이 피폐해질 정도로 지쳐 있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은 소망의 마음이다. 소망의 마음을 갖고 이 어둠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다. 평범하게 자신이 하던 일을 수행해가는 것이며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 소신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더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조건들로 인해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소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거둔 채 서로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 어두움의 때를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한 번도 우리나라는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위기를 극복했던 적은 없다. 전부 다 민초들이 어려움을 해결했고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돌반지를 들고 나왔고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의병들이 활동했고 사고당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트럭 기사의 손을 잡았던 그 무명의 소방대원의 따뜻한 손이었다. 이태원 참사로 모두가 죽음의 골목길을 갈 때 그곳에 가지 말라고 소리 질렀던 것은 이름 없는 한 훌륭한 젊은 경찰이었다. 외교가 무너져도 경제가 어려워져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훌륭한 시민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충분히 거뜬히 넘길 수 있다. 그러니 국민들은 안심하시라. 그리고 우리 모두 똘똘 뭉쳐 서로를 미워하는 손가락질을 펴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우리를 위기에서 빠뜨리는 세력과 대항하기 위해 서로 인간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우리의 몸으로 악한 세력을 막아내자. 어떤 무력을 쓰지 않고 우리는 국정농단을 했던 대통령을 끌어내린 훌륭한 경험이 있는 민주시민이다. 이번에도 우리는 무력 없이 평화정으로 아주 성숙하게 거사를 해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저력이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우리의 시민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시위를 위해 추운 데서 떨었던 당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100개의 커피를 주문한 당신, 그리고 집회 사람들에게 핫팩을 제공한 당신, 그리고 새벽까지 울며 기도한 당신,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문자를 보냈던 당신, 그 모두가 훌륭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주시민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강렬하게 꿈꾸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김대중. 아이들이 배울 것은 국영수, 예체능이 아니다.
역사이다.